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유기화학 2에서는 마지막 챕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 우리가 다뤄볼 것은 뭐냐면은 C와 C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유기화학 1, 유기화학 2를 우리가 배운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뭘 하나요? 작용기를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작용기마다 어떻게 바뀌는지 에스테레를 어떻게 애시드로 만드는지 카르보닐을 어떻게 알코올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나이트릴 그룹을 어떻게 NH2로 만드는지 결과적으로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은 그것은 크게 어떻게 뭐냐면은 작용기를 A라는 작용기에서 또 다른 작용기로 바꾸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작용기 전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했고 그 다음에 20장, 21장, 22장에 와서는 뭘 했나요? 알파 카르보닐 다음에 알파 탄소 그 다음에 알파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H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당한 베이스로 떼냈을 때 C- 이놀레이트가 됐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C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C와 C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크게 C와 C를 연결시키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작용기를 바꿔주는 두 가지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에 이것은 또 C와 C를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유기화학은 크게 그런 두 가지로 되는데 C와 C를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C에 마이너스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은 촉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C와 C를 한꺼번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24정에서는 촉매를 사용해서 C와 C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반응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알킬 할라이드에다가 그 다음에 알킬 Q 플러스 리튬을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쉽게 여기에서 R-가 이쪽으로 공격을 해서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R과 R' 연결돼 가지고 C와 C가 연결되는 반응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해보기도 했죠. 카파 리어전트를 사용할 때 오가는 메탈릭을 쓸 때 그런 반응들을 해본 반면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반응들을 알킬 할라이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보레인 화합물을 이용해서 붙여주는 방법인데 이것은 보레인은 하이드로보레이션 할 때는 우리가 반응을 시켰지만 이와 같은 반응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팔라듐 캐탈리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C와 C가 연결되는 반응들을 이번 챕터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나 아로매틱 할라이드를 그 다음에 바이닐 그룹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없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이와 같은 팔라듐 캐탈리스트와 그 다음에 베이스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이와 같이 어디가 연결이 되나요? 여기하고 여기가 연결이 되는 이런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다른 걸 한 번 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경우가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은 새로운 반응들이라고 보면은 되겠죠. 자, 우리가 했던 그 큐프레이트 화합물도 실제적으로는 Q 플러스 할라이드하고 그 다음에 알킬 리튬을 반응시켜 줘 가지고 이것을 얻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에다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아니죠. 이게 한 가지.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더 복잡한 쪽으로 우리는 그냥 밖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반응을 시켰지만은 이 안에 들어가면 아주 이 자체도 복잡해지게 됩니다. 복잡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금속을 써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C와 C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그 다음에 유기금속 시약으로서 사용이 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알킬
브로마이드에다가 그 다음에 다이알킬 큐 플러스 리튬 화합물을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R과 그 다음 여기서 R 프라임이 연결되는 그렇다는 이야기는 C와 C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물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들은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다이 메설 그 다음에 큐 플러스 리튬을 이와 같은 unsaturated 된 에스테르 화합물하고 반응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 saturated, unsaturated 알데하이드하고 반응을 시킬 수가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뭐가 되나요? 요런 다이메슬, 다이알킬 큐 플러스 리튬은 1, 4 에디션을 하는 반면에 이와 같은 그냥 단순하게 메슬 리튬은 우리가 1, 2 에디션을 해주게 되는 특성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쭉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하드 앤 소프트 애시드 베이스에 하드한 부분이나 소프트한 부분, 하드한 것은 하드한 것을 좋아하고 소프트한 것은 소프트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원리 때문에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뉴클로필리시티가 세느냐 약하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뭐가 되는가 하면은 다이알킬 큐 플러스 리튬은 되게 1, 4 에디션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킬 리튬이나 그 다음에 그리나드 리에전트는 1, 2 에디션을 우선적으로 해준다. 뭐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죠. 한 번 더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이게 그죠?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본다면 아주 복잡한 형태로 반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결과를 가지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은 바이닐 아이오다이드에 다이 알킬 큐 플러스 리튬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요 이중결합하고 요 사이가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가 이와 같은 바이닐 아이오다이드하고도 반응하고 에폭사이드하고도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호모알릴 알코올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럼 여기다가 알킬 아이오다이드에다가 리튬을 집어넣고, 그러면 리튬 알킬 리튬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카파 아이오다이드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다이 알킬 그 다음에 큐 플러스 리튬 화합물을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가 바이닐 할라이드나 다른 에폭사이드나 반응을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와 같은 복잡한 메커니즘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가정은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지만은 그다음 결과적으로 봐서는 C와 C가 연결되는 반응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반응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다른 유기금속 시약이라든지 그리나드 리어전트 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 어느 정도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반응을 이제 요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알킬 할라이드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튬을 집어넣어 가지고 알킬 리튬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카포아이다이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이알킬 큐 플러스 리튬을 만들어 준 다음에 또 다른 알킬 할라이드나 그 다음에 바이닐 할라이드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C와 C가 연결되는 생성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나요? 좀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좀 더 다른 금속은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즈키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나오나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팔라듐이 나오게 됩니다. 종매로서. 팔라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리간드가 나오게 돼요. 포스파인이라고 리간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카플링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 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팔레듐에 리간드가 있는 이런 화합물들을 알킬 할라이드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팔레듐과 리간드가 팔레듐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알킬 할라이드하고 이것은 거리가 좀 있지요. C- 이것은 X- 되는 요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주게 됩니다. 팔레듐이 R과 X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런 형태의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화합물을 우리가 오게노 팔라듐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 인설슨이 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옥시데이티브 에디션 첨가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됐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상태는 또 어떤 반응을 잘해주는가 하면은 나중에 요것이 다른 형태로 바뀌었을 때 요것과 요것은 잘 맞나. 그러면서 다시 이와 같은 팔레듐의 리간드가 있는 화합물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 들어가는 과정을 옥시데이티브 에디션. 그 다음에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리덕티브 엘리미네이션, 제거 반응이 일어나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기 그룹에서는 수수기 연구자 그룹에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알킬 할라이드는 이와 같은 것을 씁니다. 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붙이고자 하는 요 그룹은 보레인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쓰고 그때의 촉매는 요걸로 팔라듐 촉매를 사용을 하면서 요 R 프라임하고 R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얻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물론 이것은 이 새로운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고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까지 노벨상까지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팔라듐을 가지고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삼중결합 화합물을 그 다음에 하이드로보레이션을 시킬 때에 뭐라냐 B의 H-는 H-로서의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되면은 요 이중결합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트랜스바이닐 보레인 형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페닐리튬을 그 다음에 트랜스메슬 보레이트하고 트라이메슬 보레이트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아릴 그룹에 보레인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아릴 보레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뭘 반응을 시켜주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자, 이 구조가 무슨 구조하고 같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구조에 그 다음에 보레인이 붙어 가지고 있는 구조하고 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 형태를 여기다가 뭘 하는가 하면 OH-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줬나요? 아까 NaOH 같은 걸 집어넣어 줬죠. 그래서 NaOH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런 상태의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죠. 왜? 보레인은 언제든지 잡아보세요. 이와 같은 보레인의 특징은 뭐가 되나요? 항상 비어있는 궤도함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를 항상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항상 받고 싶어 하니까 여기에서 뭘 주나요? OH-가 보레인으로 전자를 주게 되면은 언제든지 뭐가든 보레인은 네 감사합니다 받는 거죠. 받으면서 여기서는 받았으니까 이와 같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팔라듐 제로 밸런트의 팔라듐 촉매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리간드를 다른 것으로 두 개를 떼내고 두 개만 있는 상태에서 알킬 할라이드하고 반응을 시켜줘가지고 아까 뭐였나? 인설션, 그 다음에 옥시데이티브 에디션이 있었죠. 이것을 그 사이에 팔라듐을 집어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팔라듐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R 다시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리간드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요놈이 요걸 만나고 그 다음 요 두 개가 만나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 주는가 하면은 요 X가 내가 떨어져 나올 테니까 요 R 그룹 보고
차라리 이렇게 익스체인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익스체인지가. 그다음 익스체인지가 반응이 일어나주게 되면 어떤 행태가 되는가 하면 처음에 R 프라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R 그룹이 요리 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X가 R하고 자리를 바꿨어. R하고 X를 여기가 X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떨어졌다가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떨어져 나와버리게 되죠. 요렇게 돼서 이제 떨어져 나왔어. 그러면은 남아있는 상태는 처음에는 R 프라임하고 X가 있던 것이 이제는 여기에 R 프라임하고 R이 있으니까 우리 둘이 만날까 하는 거죠. 그럼 둘이 만나면은 이것이 원래 상태로 떨어져 나오고 그럼 C와 C가 R 프라임하고 R이 만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왔죠. 요 상태로. 그럼 또 다른 반응을 하면서 또 다른 반응을 하면서 계속해서 뭐가 되나 이와 같은 C와 C가 연결된 화합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반응, 똑같은 반응이죠. 아까 NaOH 들어가주게 되면은 여기가 연결되는 아니면 여기가 연결되는 아니면 여기가 연결되는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은 팔라듐 제로 밸런트의 캐탈리스트를 그 다음에 팔라듐 제로 밸런트에서 다시 팔라듐 제로 밸런트 이가로 만들어주게 되죠. 팔라듐 제로 밸런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고 하는가 하면은 알킬 할라이드, 아이오다이드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것이 인설션이 돼가지고 요거하고 요것이 사이가 이제는 떨어졌지요. 붙어 있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서 베이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소듐 에톡사이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아이오다이드가 떨어져 나가고 에톡사이드가 떨어진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레인 화합물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나요? 이것은 여기에서 익스체인지가 된 것이고 이것은 아이오다이드가 익스체인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요 사이에 팔라듐이 어디로 요 사이로 되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듐 에톡사이드를 넣었을 때 에톡시 그룹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보레인 그룹을 넣었을 때에 이와 같은 그 보레인 트리플레이트가 트리플로 보레인이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만 되면 되나?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요 위치하고 요 위치만 연결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치와 요 위치가 연결되는 요 중간에 이와 같은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컴플렉스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에 있는 떨어질 준비를 해주게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요것만 해서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은 뭐가 되나? 다시 요걸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럼 또 다른 반응을 한 사이클 해가지고 요거 만들어주고 또 다른 반응을 한 사이클 해가지고 뭐가 생성물이 반응물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반응을 해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나요? 여기에 C, 여기에 있는 C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커플링 프로덕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C-를 만들어 가지고 치고 한 것은 아니죠. C-를 만들어 치고 한 것은 아니고 단지 뭐가 되나? 촉매를 이용해서 첫 번째는 옥시데이티브 에디션을 했다가 두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는 리덕티브 엘리미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R과 R''을 연결시켜 줘 가지고 C와 C를 연결시켜 줘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커플링 프로덕트를 만드는 반응이 되겠죠. 아주 좋은 반응이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좋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촉매를 이용한다는 거죠. 팔라듐 촉매가 비싸겠죠. 하지만은 촉매 한 개만 있으면 계속해서 뺑뺑 돌리면 모든 반응을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반응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태여 C-나 C+를 만들지 않고도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옥시데이티브 애디션, 그 다음에 리덕티브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C와 C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좋은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화합물을 이보다 더 훨씬 더 복잡한 여기도 보게 되면 뭐가 되나? 보로닉 애시드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오다이드. 뭘 만들 수가 있나요? 여기를 이와 같이 인트몰레큘러 분자와 분자 간의 이와 같은 스즈키 커플링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반응 조건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70%의 수율로 여기와 연기를 딱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아지게 되면은 펠리톡신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화합물을 만드는데 엄청난 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스키 리액션을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페로몬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아니죠. 이와 같은 그 누에꼬치의 그 누에꼬치를 그 키우는 것은 이런 나방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라나 이와 같은 누에꼬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씨를 뽑아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빨리 자라도록 해준다면은 그만큼 뭐가 되나요? 뽕나무 잎이라든지 다른 수고를 하지 않고 좋은 누에꼬치를 딸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누에꼬치가 빨리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성장 호르몬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인데 결과적으로는 쉽게 이거하고 수즈키 리액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장 호르몬을 그죠? 성유인 물질을 섹스 페로몬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쉽게 합성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섹스 페로몬을 가지고 있으면은 쉽게 이와 같은 요 화합물은 자기들끼리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것인데 그 화합물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거죠. 요것과 요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 개를 붙이면 안 될까? 그래서 한쪽은 요렇게, 한쪽은 요렇게 해서 뭐를 수스키 커플링을 해주게 되면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요와 같이 생긴 화합물에 그 다음에 요것을 분자 내에 수스키 커플링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맥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호흡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호흡에 있는 구조를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가 그 쌉쌀한 맛을 정확하게 내줄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인데 이런 구조의 화합물을 쉽게 커플링 리액션을 통해서 수스키 커플링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은 이분이 노벨상을 받은 스스키 교수, 그죠? 그 다음에 일본 홋카이도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는 지금 미국으로 지금, 가는 시절인데 어느 교수방에 갔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H.G. 브라운 교수방에 가서 연구하러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뭐가 되나 기분 좋게 실험실에서 열심히 비록 일본에서는 교수님이지만은 여기 와서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이리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없나요? 여러분들이 621에서 그 다음에 이중결합하면서 이중결합에서 하이드로보레이션 그죠? 있었죠? 그래서 이중결합에서 H와 OH를 첨가를 할 때는 H는 숫자가 많은 쪽에 들어가지고 H의 수가 많은 쪽에 들어가고 H의 수가 적은 쪽에 OH가 들어가는 그런 반응들이 있죠. 마르코니코 블루리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누가 반기를 드나요? H.G. 브라운 교수가 거꾸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거꾸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지만은 H. 브라운 교수가 성공을 합니다. 퍼듀 대학에. 그래서 뭐냐면은 H는 H가 적은 쪽에 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H가 많은 쪽에 OH가 들어가는 반응이 뭐냐면은 하이드로보레이션이에요. 그 반응을 개발한 사람이 뭐냐면은 이와 같은 퍼듀 대학의 H.C. 브라운 교수라. 근데 H.C. 브라운 교수 방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에 뭐가 되나요? 수즈키 교수라. 거기서 뭘 배웠겠나요? 보레인에 대한 기술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레인에 대한 기술을 배웠지만은 나중에 카플링을 하면서 뭘 하나요? 그때 배웠던 보레인에 대한 기술을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연하게 된 것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거기에서 백그라운드가 뭐가 되나 보레인 케미스트리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여기서 많이 배웠고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카플링으로 연결시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좋은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뭐까지 노벨상까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팔라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팔라듐을 여기서 이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중결합에 그 다음에 R'하고 뭐로 연결시켜줬나요? 여기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반응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헤크 교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헤크 리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팔라듐 촉매를 사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중결합에다가 바로 알킬 할라이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반응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은 알킬 할라이드나 그 다음에 바이닐 할라이드나 아릴 할라이드를 그 다음에 이중결합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와 같이 여기가 연결되는 이런 CC 생성물을 얻는 반응이 헤크 리액션이고 헤크 리액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에 뭐가 되나? 팔라듐이 인설션이 되는 거죠. 인설션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가 되나? 지금 이게 아까 봤던 옥시데이티브 에디션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바이닐 그룹이 들어가는 행태가 되겠죠. 그래서 바이닐 그룹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디로 들어갔나? 바이닐 그룹이 요거하고 그죠? 반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서 여기가 그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H가 되면서 이중결합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다시 팔라듐이 빠져나오면서 촉매로서 또 다른 역할을 여기 와서 또 반응을 해줄 수가 있는 사이클릭 시스템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헤크 리액션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에다가 바이닐 그룹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연결시켜 줬을 때에 첫 번째는 옥시데이티브 에디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알킨이 인설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C 결합이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이드라이드 일리미네이션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카플링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반응들. 그 다음에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나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그럼 또 다시 한 바퀴를 뺑 돌아가는 헤크 리액션이 개발이 된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에서 요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설션이 돼가지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결합 여기에 있는 바이닐 그룹이 될 때는 수즈키 리액션이라고는 약간은 다르죠. 그러면서 여기에 팔라듐에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엘리미네이션이 여기 돼가지고 요것만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럼 또 다른 반응이 시작되고 또 요것을 만들어지고 또 다른 반응이 시작되고 또 요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반응이 끝되겠죠. 이와 같은 반응이 헤크 리액션은 이와 같은 첫 번째 뭐가 되나? 옥시데이티브 에디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베타 하이드라이드 엘리미네이션
그 다음에 reductive elimination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사이클이 되면서 리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런 여기도 연결을, 요런 연결을 가능하고, 요런 연결도 가능하고, 요런 연결도 가능해 주게 되니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반응이죠. 그래서 요와 같이 생긴 화합물은 결과적으로 요 그룹과 요 그룹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고, 그때는 이와 같은 이중결합하고 알킬 할라이드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뭐가 되나 2010년도에 스즈키 교수하고 같이 노벨상을 같이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토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행태는 C에 R, 그 다음에 이런 그룹들은 아주 잘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C에 R이라든지 그 다음에 R인데 여기에 이와 같은 행태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죠. 아주 불안정한 행태의 스페시스를 우리가 칼빈이라고 하는데,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반응을 잘한다는, 왜? 자기가 불안정하니까 빨리 반응을 해야 안정한 상태로 되겠죠. 그래서 또 그것은 불안정하지만 그것은 좋은 반응 소스로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R그룹, 하나는 R그룹에 여기에 뭐가 되나? 비공유 전자쌍 아니면 전자가 두 개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요 탄소는 sp2 혼성궤도 함수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칼빈이 왜 반응성이 큰가 하면은 불안정한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봐서는 여기로 봤을 때 요 C는 여기가 C죠. C는 8개의 전자가 아니라 6개의 전자로 수만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6개밖에 없죠. 2개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요 화합물이 반응을 잘하는 이유는 뭘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요 화합물이, 요와 같은 화합물이 칼빈이죠. 칼빈이 이중결합하고 반응을 잘해. 그러면서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사이클로프로판 고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사이클로프로판 고리를. 삼각형 형태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각형 형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뭐가 되나? sp3 혼성궤도 함수인데, 이것은 이때는 109.5도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60도가 되니까 불안정하다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칼빈이 이중결합하고 반응을 잘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삼각형 형태의 화합물을 잘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어떻게? 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칼빈 화합물은 요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죠. 피해궤도 함수가 있는데 전자가 없어. 전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피해궤도 함수는 뭘 잘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잘 받을 수 있으면 루이스 애시드 역할이 되겠죠. 전자를 잘 받을 수 있으면은. 그런데 요것은 여기에 있는 sp2 혼성궤도 함수에 있는 전자쌍은 전자를 잘 줄 수 있어. 그럼 전자를 잘 줄 수 있으면 루이스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탄소 한 스페시스 안에 하나는 루이스 베이스가 있고 하나는 루이스 애시드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되나? 이런 반응들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을 주는지 봅시다. 자, 여기에 이중결합의 전자가 많지요. 다시. 이중결합의 전자가 많아. 어디를 주나요? 여기에 있는 empty, 비어있는 피해궤도 함수의 전자를 주면은 쉽게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가 많지요. 여기 있는 전자를 주고 나면 여기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밀어주게 되니까 이 반응을 잘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즉, 칼빈은 뭐가 되나? 루이스 베이스와 루이스 애시드를 동시에 작은 스페시스 안에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반응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그죠? 클로로포름에다가 이와 같은 베이스를 사용해 주게 되면은, 그죠? 하면은 이와 같은
칼빈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과정은 요 베이스가 요 H를 하나 떼내는 거죠. sp3 카본에 붙어가지고 H를 떼낼 수가 없지만은 여기에 Cl, 여기에 Cl, 여기에 Cl이 뭐가 전자를 계속해서 당겨주니까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베이스를 가지고 충분히 떼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요 상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C-가 되는 것을 Cl을 하나 빼버리게 되면은 이와 같은 다이클로로 카빈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만들었어. 그럼 이중결합만 있으면 쉽게 이와 같은 사이클로프로필 그룹을 반응을 시키는 거죠.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하나는 이렇게 줬죠. 하나는 이렇게 줬죠. 하나는 이렇게 받았지. 뭐겠나요? 여기 있는 이중결합에 있는 전자를 어디로 주나? 칼벤의 C에 비어있는 P교도함수에다가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sp2 혼성궤도함수에 있는 전자 두 개를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건 요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앞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게 되면 이것은 P교도함수 쪽으로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sp2 혼성궤도함수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전자를 밀어주게 되면서 이와 같은 사이클로프로페닐 그룹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들 수도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다이아돨메테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질소를 뽑아주게 되면은, 여기서 뽑아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칼빈을 순간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시몬스 스미스 리액션이라고 해가지고 징크와 카파 아말감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된 다음에 뭐가 되나? 징크가 빠져나가면서 이와 같은 사이클로프로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징크 카파의 아말감을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요게 되죠. 요 사이에 인설션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당겨주고, 그 다음에 요걸 밀어주고 하면서 이와 같은 형태가 가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칼빈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킨 메타시스라고 하는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도 뭐냐면은 올레핀 메타시스라고도 합니다. 이중결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라 그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 있는 이중결합을 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중결합을 택합니다. 그리고 촉매를 택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가 연결이 되죠. 이렇게 되죠. 연결이 되고, 요것이 떨어져 나가서 그 다음에 이중결합 화합물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알킨 메타시스 아니면은 올레핀 메타시스라고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칼빈 형태의 화합물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 여기에서는 그랍스라고 하는 MIT에 있는 그랍스 교수 연구실에서 캐탈리스트를 이렇게 생긴 루테늄 캐탈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지금 이것을 요와 같이 정확하게 그려보게 되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랍스 캐탈리스트라고, 그게 그랍스 교수 연구실에서 만든 캐탈리스트인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랍스 캐탈리스트라고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그랍스 캐탈리스트가 되겠죠. 이것을 한 개, 또 한 개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두 개를 사용을 했죠. 두 개를 사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디와 여기에 있는 빨간 부분은 떼내고, 그 다음에 파란 부분을 연결시켜 가지고, 빨간 부분은 떼내고 파란 부분과 파란 부분을 연결시켜 가지고 커플링을 만드는 반응을 그랍스 캐탈리스트를 가지고 요 두 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반응들이 알려져 가지고 있고, 또 요게 있는 요 이중결합을 해서 요걸 떼내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요거하고를 붙여 가지고 이와 같이 하는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킨 메타시스 아니면은 올레핀 메타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요 두 개는 잘라내 가지고 둘이 붙이고 요 두 개는 잘라 가지고 둘이를 붙여 가지고 이와 같은 생성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떨어진 놈이 여기에 있는 떨어진 놈이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원래 상태로 이게 반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 뭐하고 같나요? 여기서 얻어진 화합물하고 똑같이 생성물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 없이 이것이 어떻게 다른 또 만날 수가 있는가 할 필요 없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것과 이것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뭐가 되나? 항상 우리는 요 놈은 떨어져 나가고 요 놈끼리 붙는다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에 이와 같은 루테늄 형태가 아까 뭐였나요? 칼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중결합하고 만나면서 요 이중결합하고 만나게 되면서 하나, 둘, 셋, 네 개짜리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여기에서 두 개가 잘려져 나갑니다. 두 개가 잘려져 나갔죠. 그 다음에 요거 남아있는 것이 요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요런 형태가 반응하지 않은 요거하고 둘 만나면은 요게 또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요런 형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요것이 잘려져서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생성물은 이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생성물. 그 다음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생성물이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또 요게 만들어져서, 그 다음 요것은 요거하고 만나서 요게 빠져나오고, 요것은 또 요거하고 만나서 요와 같은 상태에서 요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흡사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형태의 화합물을 이렇게 파란 사람하고 노란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춤을 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란하고 노란 것이 여기에 이번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런 형태는 우이죠. 출발 물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촉매는 여기에 있는 루테늄하고 그 다음에 빨간 형태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나? 여기서 네 사람이 만나게 되죠. 네 사람이 만나서 뺑뺑 돌게 됩니다. 돌게 되면서 뭐가 되나? 파트너가 요 루테늄 파트너는 파란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루테늄에 붙어가지고 빨간 것은 이쪽에 노란하고 반응이 돼가지고 뭐가 파트너가 체인징이 되는, 그죠? 파트너가 체인징이 되는, 우리가 춤을 연상하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메틸렌 가스, 에탄 가스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요것이 다시 요거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서 요것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춤을 추는 이런 과정하고 연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메커니즘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은 이거죠. 이것을 얻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에틸렌 가스는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뭐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 이런 과정은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루테늄하고 짝을 이루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과정에서 되면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카르보닐 화합물에다가 트라이페닐 포스폰 윌라드를 사용을 해서 위티크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이와 같은 포맨 모델링을 만들면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요 비슷한 형태. 이것도 노벨상으로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촉매는 뭐가 되나요? 다시 들어가서 반응을 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은 반응을 하나 하고 나면은 이걸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이 반응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CH2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요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요것의 분자량하고 요것의 분자량은 이런 차이가, 요것이 분자량이 요만하다면 이것은 분자량이 아주 크게 된 거죠. 아주 많은 양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나?
원자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되나요? 상당히 위티그 반응은 불리한 거죠. 왜? 얻는 것에 비해서 많은 것을 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얻는 것에 비해서 버리는 것은 아주 요것만 버리게 되니까 상당히 경제적이다. 그래서 뭐 원자 경제학적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그랍스 캐탈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카플링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알려져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랍스 캐탈리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샤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루테늄을 썼지만 몰리브데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촉매들이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 조금 전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게 되겠죠. 여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보면은 우리가 칼벤 형태를 찾아보면은 뭐가 되겠나요? 칼벤 형태를.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칼벤 형태가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되나요? 요거 금속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가 여기가 실제적으로는 CH 꽁꽁 있는 그죠? 칼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퍼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세컨드 제너레이션의 이와 같은 칼벤 형태의 촉매를 잘 활용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요 두 개가 따로따로도 만날 수 있지만 요를 만나서 끊어지고 요를 만나서 붙게 되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화합물들을 쉽게 이와 같은 그랍스 캐탈리스트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 이것은 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링 크로싱 메타시스, 이중결합 상태만 만들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레핀 메타시스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은 링이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링 클로징 메타시스라고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뭘 만드나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메타시스, 요 이중결합 있죠? 요 이중결합 두 개를 쫙 금방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반응시켜주고 이렇게 에포실론 A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에 가장 좋은 항암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와 같은 뭐가 되나 그랍스 캐탈리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링 클로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항암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와 같은 에포실론 A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엔티바이럴 에이전트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요 24장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C-를 만들어 가지고 C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팔레듐 캐탈리스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C와 C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태를 이용을 해 가지고 반응을 슈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셰록이라든지 그랍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서 2005년도에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자,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도 노벨상을 누구나 내가 이 사람 주고 싶다 하는 거죠. 선정 이유가 있는 거죠. 선정 이유가 이런 형태로 쫙 나열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노벨상 위원회에서 쭉 선정을 해주고, 이제 지금은 뭐가 되나요? 지금 노벨상 위원회는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 대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의 연구 업적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공로가 있구나, 아니면 이런 공로가 있구나, 이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뭘 해줘야 된다? 노벨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선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벨상을 선정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것을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죠? 그 다음 이런 이중결합이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이렇게 둘이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둘이 만나게 해주게 되면서 우리가 되니까 이런 반응을 상호 자리 교환 반응 아니면은 복분의 반응 아니면은 메타시스라고 하자. 이제 메타시스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올레핀 메타시스 히스토리는 실제적으로는 2005년도에 상을 받았지만은 시작은 뭐가 되나요? 1957년도부터 그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들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노벨상이 1992년도에 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1990년도에 큰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상은 2005년도에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메타시스 반응을 개발하는데 기여를 했어. 그런데 왜 세 사람밖에? 실제적으로 노벨상은 뭐가 되나? 세 사람 이상은 줄 수가 없죠. 한 사람 주든지 두 사람 주든지 세 사람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노벨상에서 재밌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노벨상을 주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진짜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일인데도 그분이 좋은 업적을 남겼지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분들은 살아계셔서 그 다음에 노벨상을 세 사람이 기여도가 가장 높은 세 사람을 뽑아서 선정을 하게 된 거죠. 자, 뭐 이것도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댄싱 파티를 통해서 어떻게 파트너가 바뀌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파트너가 됐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강강수월래처럼 뭐가 되나 전체가 다 추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나 요 총매하고는 이쪽에 파트너가 바뀌어가지고 또 춤을 추게 되고 그러면서 요런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요것은 또 다른 팀을 만나가지고 요렇게 되었다가 또 생성물을 만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겠죠. 여기가 이게 보면은 이제 루테늄 촉매가 되겠죠. 촉매하고 그 다음에 C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는 행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네 사람이 파트너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생성물이 이렇게 파트너가 되었다가 생성물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파트너가 되었다가 생성물이 빠져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2학기에 들어와서 15장에서부터 24장까지 많은 양이었는데 얼굴도 보지 못하면서 한 학기를 마치게 되네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은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시험을 또 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는 시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카톡으로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